1997년 입사 후 어느 순간부터 안빈낙도를 동경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안부낙도를 꿈꾸었습니다. 은퇴를 한 지금은 안빈과 안부의 중간 어디쯤에서 그래도 낙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좋은 점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말 부부에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잠들고 함께 깨고 함께 먹는 시간이 많아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티격태격합니다. 그게 인간적이겠죠. 오감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 똑같은 시간대의 일상조차도 그 느낌이 다릅니다. 모닝커피 한 잔에 8개 일간지를 후울 때, 아점 후 자전거로 낙동강변의 자연을 달릴 때, 알렌워커와 BTS를 들으며 동네 방거리를 산책할 때, 소소한 일상의 순간순간에 감사함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면서 더 많이 잘 잡니다. 심야 영화 보면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양껏 먹지 않는 한 자는 중간에 깨질 않습니다. 직장 생활 땐 몇 시에 자든 6시 전후로 일어났던지라 내 몸의 적정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라 생각했고 수면 중 한 번쯤 깬 것도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빨간 날보다 평일이 더 좋고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직장인들은 일요일 오후부터 왠지 예민해지는 그 기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은 없지만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일요일 오후나 밤 시간대가 아닐까 합니다.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가 아침 드라마를 다 보고 출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던 그 느낌을 알 것 같습니다. 아침 드라마 대신 저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고 뭐 출근은 안 해도 되니 월요병이 사라졌습니다. 월요일을 사랑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를 벗어나니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모실 분도 없고 제가 관리해야 할 팀원도 없습니다. 나를 견제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경계해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내가 감히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는 가까이에 두고 적은 더 가까이에 두라고 했건만 이제는 가족과 형제와 아끼는 지인들만 챙기면 됩니다. 워라밸이 좋은 회사였고 저 스스로도 근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최대한 구분하며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퇴사 시 제 팀원 중 한 명이 팀장님은 워커홀릭 같으셨어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느끼는 홀가분함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지라 지금은 그 친구의 말에 반쯤은 동의가 됩니다. 은퇴 후 아쉬운 점은 감수하고 은퇴를 했지만 역시 이전의 급여가가 아주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운 좋게 최근까지도 저에게 취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4대 보험과 적정 규모의 월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자리여서 잠시 고민했지만 조직 생활을 다시 하고 싶지 않고 지금의 자유와 여유를 계속 누리고 싶어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내부터 구석구석 누벼볼 생각입니다. 출장만 줄창 다녔던 서울도 제대로 한번 둘러보고 싶네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문화, 예술 프로그램도 속속들이 즐겨볼 생각이고요. 안빈낙도를 동경하고 안부낙도를 꿈꾸었다가 어느 순간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만족을 하기로 마음먹은 한 은퇴자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안본치족이 아닐까라며 은퇴 후 느낀 점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성인 공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안현을 가장 사랑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논어에는 안현과 관련한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공자가 안현을 애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수리편에 나물밥에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눕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속에 있으니 떳떳하지 못한 부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라고 하여 먹는 것이 하찮아도 누리는 것이 보잘것없어도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공자의 말이 나옵니다. 이 점을 가장 잘 지킨 제자가 바로 안현인데요. 옹야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어질다 안 해요.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누추한 시골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다 안 해요. 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생활과 어려운 처지에도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학문에 정진하는 태도에서 공자는 안현을 최고의 제자로 뽑았고 공자의 어록에도 그러한 평가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안현의 이 같은 공공한 처지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이 가려는 길을 묵묵히 밟아나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 안빈낙도라고 하지요. 은퇴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게만 보여 걱정이 앞서지만 상위 1%가 아닌 이상 그런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추어 사는 것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면 소소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은퇴 후의 사회는 은퇴자들에게 더 이상 물건을 추구하는 소유모드를 유지하기 어려움을 항상 확인시켜줍니다.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서도 나옵니다. 이 책은 1976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미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많아진 만큼 과연 인간이 더 행복해졌는가?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식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존재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 소유 모드. 내 소유물이 내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소유 모드입니다. 나를 어느 대학 출신, 어느 회사 부장, 어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지요. 내 소유물이 나의 정체성이니 나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대변해주는 나의 소유물이 사라지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롬은 서구권에서 소유 즉 HAV에 대한 단어 사용이 증가한 점을 그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난 두통이 있어를 I have a headache. 난 두통을 소유하고 있어라고 표현한 것도 한 예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유 모드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항상 더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고 그 굴레는 무한히 반복되는데요. 그는 소유 모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두 번째에서 제시합니다. 둘, 존재 모드. 반면에 존재 모드는 소유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이 세계와 하나가 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할 수는 있어요. 재산 증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파트나 차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소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유 모드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는 반면 존재 모드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기쁘게 존재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퇴자의 사연과 안빈 낙도 그리고 존재 모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의견에 비판이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과 같이 살라는 말이냐? 돈이 수단으로서 중요한 만큼 젊을 때 열심히 벌고 소유를 통해 위안도 받고 늙어서도 좀 편안하게 살아가면 좋지 마치 너무 세속적인 인간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니냐 등의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누구나 맞이하는 은퇴에서 모두가 그렇게 풍족한 노후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대다수의 은퇴자들은 모은 자산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위 1%의 사람들만을 보며 허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공자와 에리 프롬의 생각을 빌려온 것입니다. 은퇴를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는 과거 현인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